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은 자살 전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유가족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망 전에 신호를 보낸다. 편지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내죠. 네, 이제 내가 먼저 갈 테니 잘 지내라. 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래? 이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보내는 대표적인 언어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족 대부분은 이를 신호로 알아들지 못해서 적절한 도움을 이제 주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살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요. 이제 자살 사망자의 93%가 이제 자살을 결심한 그런 의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신호들을 보냈고, 이제 자살 유가족의 81%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도와달라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건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보내는 이러한 신호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만 높아져도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신호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언어, 행동, 정서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언어적 신호로는 가장 흔한 것으로 죽음에 대한 그 자살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잘 지내라. 총이 있으면 편하게 죽겠다고 말하는 게 해당됩니다. 또 자살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편지나 일기장에 이제 죽음이나 자살과 관련한 글을 쓰는 것도 특징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 상태입니다. 네. 잠을 갑자기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잡니다. 또 주변을 정리하거나 농약이나 번개탄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모 관리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평소 화장을 하던 사람이 화장을 하지 않거나 염색할 때가 됐는데 하지 않는 것도 대표적이죠. 그리고 느닷없이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변화로는 갑자기 울거나 반대로 웃지 않고 말이 없어집니다. 또 많이 무기력해져서 어떤 것에도 흥미를 못 느끼고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보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말과 또 행동 그리고 또 기분 상태 아주 큰 변화가 온다고 또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좀 임박해졌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의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제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떠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치료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할 만큼 중증인 상태에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이런 심정을 알아서 좀 어떻게 도와달라는 그런 신호인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자살 사망자의 88%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75%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비중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살 사망자 중에 꾸준한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은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료만 좀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커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우울증이 75%로 가장 많았고 드러나지 않은 우울증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압도적인 그런 숫자인데요. 네.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약물 치료를 2달 이상, 최소한 2달 이상 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그 2달 안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나는 될 수가 없는가 보다 하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말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완치가 가능하고 이제 이거는 외국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이건 뇌의 호르몬의 그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인 병이라서 뇌의 질환이고 누구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우리
우리나라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자살로 가는 일을 막는 게 상당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이제 우울증을 겪는 것 같고 이러한 신호들을 보내는 경우가 만약 있다면 네. 이거는 어떠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쪽에 문을 두드리면 이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가 집단과 어떠한 그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이번에 자살을 한 사람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심리 부검을 한 이유도 국민의 정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활성화해서 자살을 막자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정부가 동네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아플 때 네. 자주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이죠. 네. 이런 곳들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어두운 예, 편이고 그렇죠. 많지가 않아서 이러한 거를 도입한다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적인 그 정신과 치료를 막을 수가 있고 항우울제 치료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요. 네. 제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유의미한 점이 뭐냐면 자살로 목숨을 이제 잃은 사람들의 30% 가까이가 가족 중에 이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30%나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은 결국 이제 집안에 좀 그런 극단적인 일을 이제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지만 제2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